물감과 붓 대신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오늘의 주인공.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재료이기에 그림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시간들을 끄집어내는 그리움의 기억입니다. 제 삶의 여정에 녹아든 우리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삶의 표정들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문양의 작은 도장과 정각 수백 개를 붙이다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탯줄이 이어진 거를 독자적인 생명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으면서 끊어낸 상태. 그게 내가 독립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낙관 인장 도장이죠. 하나의 결단. 이것이 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도장을 이어 작업한 것이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도장에 예술 혼을 불어넣는 도장 작가 이관우 씨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도장 작가 관우 씨의 작업실. 출근하자마자 관우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와, 유미. 일로 와. 유미 네 거야, 이거 유미 네 거. 바로 녀석들 밥을 챙기는 일. 관우 씨와 함께 사는 요 녀석들은 유기견이었는데요. 7년 전 관우 씨 형이 운영하는 농장에 누군가 데려다 놓았답니다. 얘는 그때 그 병이 있었어요. 그 심장사상충하고 또 더 큰 병이 있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치료해서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녀석들 건강을 되찾았다니 다행이죠. 좋아. 강아지들을 보다가 눈에 띈 이것. 관우 씨, 채소도 심으시나요? 봄 되면 상추 한 7, 8가지 심고, 뭐 고추, 옥수수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관우 씨의 따뜻하고 소박한 일상은 그의 작품에도 녹아 있는데요. 글자, 그림 등 다양한 무늬를 새긴 도장. 이 도장들은 관우 씨의 눈이 되어 캔버스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릇인데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 잘 되라고 뭐 기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의 하나의 정체성이 그릇에 비유되기도 하죠. 크기에 따라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10,000개가 넘는 도장이 모이면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이 작업이 제가 지금의 작업을 하게 되게끔 그 기초가 된 작업이에요. 목도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폐허로 변한 집에서 제가 버려진 물건들 중에 이거를 발견하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작업을 한 5, 6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화적인 느낌, 또 여기서 새로운 거를 찾고자 했죠.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목도장이 유난히 가슴에 와닿았던 관우 씨. 이후 도장을 직접 만들게 되었답니다. 관우 씨에게 도장은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그리움이겠죠. 살다 보면 그 도장이라는 것은 그리움의 어떤 산물이 아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에서 도장이 저한테 좀 깊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도장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정서적인 통로로 느껴진 관우 씨. 어렸을 때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운동 좋아했는데 뭐 태권도도 하고 싶었고 뭐 축구도 좋아했고 제가 주장도 했는데 집에서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다 그만두고 그냥 혼자서 외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제 짝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는 친구의 그림을 따라하다 재능을 발견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요? 이거는 그 1987년도 그 조선 그 소년 미술 실기 대회에서 이때 한 25,000명 참여했는데, 이때
한 2달 동안 이 대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상 받고 요거는 그 86년도 최고상. 고등학교 때엔 신문 표지에 실리며 빠르게 실력이 향상됐다는 관우 씨. 이후 서양학과에 입학해 미술학도가 되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은 매 순간 고민의 연속이었는데요.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관우 씨의 응원군이 되어주었다는 할머니. 저희 그 할머니신데 제가 사실 우리 할머니 덕에 이렇게 작가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되지 않고 시간은 많이 들여야 했기에 관우 씨는 늘 배가 고팠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미술을 놓지 않은 데에는 할머니의 공이 크다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할머니께서 쌈짓돈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모았다가 야 이거 그림이 돈 많이 든다 그러는데 하면서 그때 돈으로 한 150만 원인가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은 제가 화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현재 할머니가 곁에 계시진 않지만 관우 씨는 당시의 감사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그날 오후 정해진 건 없지만 늘 같은 시간 작업실에 출근하는 관우 씨. 지금은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그 도장을 하나하나 때 색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형상일 수도 있고. 작업 안에서 도장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답니다. 도장 하나하나가 모여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된다죠. 한 번 파이면 영원한 도장에 생명력이 담기는 셈.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 작업을 할 때 이게 그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이라서 그 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남자를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조각을 전공했고 저 남자만큼 힘쓸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용기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랬었어요. 7년째 작업 중인 제자 수연 씨. 전각을 새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답니다. 선배로서 관우 씨는 어떤 분인가요? 삶의 어떤 좀 멘토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되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셔갖고. 도장으로 작가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관우 씨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작가인데요. 해외 아트페어에도 무려 100여 회 이상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장을 갖다가 어떤 그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화적인 거로 보는 것 같아요. 도장을 그림으로 보는 거죠. 하나에 새긴다라는 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도장의 미학을 추구하는 관우 씨는 실제 건물을 사진 찍듯 도장으로 그려놓기도 하죠. 어때요? 정말 똑같지 않나요? 이 작품은 그림을 뭐 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집 짓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우 씨의 고향이라는 경기도 과천. 벌써 6대째 고향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 마을에 떠나고 없는 이웃들의 존재는 늘 영감을 줍니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아침 먹고 와서 점심 때까지 수영하고 또 점심 먹고 또 3, 4시까지 수영하고. 작업을 하다 몸이 뻐근할 때 매일 산을 걷는다는 관우 씨와 제자.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거는 뭐 작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 때도 힘든 구간도 있고 또 어느 부위 가서 그러니까 쉬어지는 부분도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장인 정신은 필수입니다.
그 기다림을 아는 수연 씨, 일해보니 어떠신가요? 직장 너무 마음에 들죠.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우 씨, 제자 정말 잘 두셨네요. 제 살아있는 동안 뭐 있겠다니까 저야 고맙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너도 건강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서로 건강해야지 오래 보죠. 그래서 산행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관우 씨. 몸도 풀었으니 다시 작업하러 가시나요? 손도 꽉 잡고 어쩐지 애틋해 보이는 관우 씨인데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친어머니, 제가 막내 아들이고요. 여기는 우리 안사람. 우리 안사람도 미술 전공했고 같이 서양화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부부답게 어머니의 집에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쩐지 익숙한 이 그림은 관우 씨가 그린 어머니의 얼굴.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좋지? 네. 마음에 들어요. 변함없이 작업을 하는 관우 씨를 보며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통 작가들의 생활이 작업할 때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로서의 활동과 가정에서 또 아빠로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잘 그 균형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자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림인 도장. 도장 작가 관우 씨는 아내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키우느냐고 고생 너무 많았고 그 공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우 씨가 그림을 시작한 것도, 목도장을 발견한 것도, 아트페어에 참가한 것도 모두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든 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잠시 후 기차 모형 전문점에 도착하겠습니다. 상상 속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꿈을 실은 기차가 출발합니다. 저희는 철도 모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철도 모형 전문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형에 빠져 쭉 한 길만 직진한 남자. 예, 저는 모형을 좋아해서 이 모형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정홍민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오늘의 주인공 홍민 씨입니다. 기차 모형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성지로 불린다는 서울특별시 한 가게. 국적불문 다양한 기차 모형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기차는 물론 디오라마 체리에도 없는 게 없답니다. 프라모델, 무선조종 아시카, 무선조종 비행기 뭐 이런 거 다 해서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한 20살 초반 때부터 계속 모형 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선 조종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 선수까지 했던 주인공. 군대를 제대하고 정해진 길을 가듯 자연스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모형 업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형 쪽으로 제가 진로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은 미니어처를 판매하는 곳. 이 작고 정교한 모형의 세계에 푹 빠져 퇴근하고도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온 시간과 열정을 쏟았답니다. 약간 작은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상상 속 장면을 현실처럼 재현할 수 있는 모형의 세계. 설레는 일을 따라가다 보니 가게까지 운영하게 됐다는군요.
일단 안 사장 대표님이 하시다가 대표님이 접으시니까 이제 이거를 손님들이 접할 기회가 없는 거고 아이템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07, 8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차 모형 전문점을 이어받았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프라모델이라든가 건담이라든가 뭐 무선 조종에 비해서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요도 공급도 적은 좁디 좁은 길. 그럼에도 홍민 씨는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8년째 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오랜 시간 몸을 담아온 주인공이 생각하는 모형업의 장단점은 뭘까요? 좋은 점은 이제 즐거운 거. 요거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잡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제 마음의 안정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큰 돈이 안 된다는 거.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차 모형을 접하길 바라며 가게 한켠에 카페도 차렸습니다. 평범한 카페를 생각했다면 오산, 듣기를 살려 배달하는 모형의 기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철길까지 직접 깔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또 찾은 거죠. 기차 모형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던 그의 노력. 카페와 식당 전시관까지 철도를 설치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밌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트랙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차를 가져오시면 이제 체험 디오라마에서 직접 자기 열차를 운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또 어딘가로 온 주인공. 기차 모형을 만드는 중인 것 같은데요. 기차 도색이나 조립을 해가 들어오면은 제가 와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고요. 주임이의 책임감과 열정이 더해지니 전문성까지 생겼습니다. 홍민 씨의 인생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기차 모형 시장이 지금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차 모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도 네, 계속 이 길을 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의 마지막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없지만 내가 갈 길을 개척할 순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주저함도 없죠. 홍민 씨의 직진 인생에 정기란 없습니다. 새빨간 루비 같은 싱그러운 행두 익은 행두 하늘 따서 씻으러 가자. 새빨간 루비 같은 싱그러운 앵두라고 제가 6살 때 마당에서 앵두 따다가 처음 멜로디를 흥얼거려서 장난감 피아노로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노래예요. 6살 때 한 곡 만들고 7살 때 한 곡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자신이 보는 세상을 동요로 표현하고 있다는 꼬마 작곡가.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노래 만드는 11살 박지한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목소리로 세상을 들려주는 박지한 어린이의 얘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오늘 지한이의 하굣길은 다른 때보다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리사 샌드위치라는 이야기 배웠어요. 평소엔 수업이 끝나면 바로 태권도장으로 가야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노래 한번 쳐드릴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집에 오자마자 피아노 앞으로 향하는 꼬마 작곡가. 이렇게 지안이가 스스로 쓴 곡이 벌써 90여 곡이 넘는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처음 곡을 썼던 순간은 잊지 못한다죠. 그게 6살 때 마당에서 앵두를 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멜로디를 흥얼거렸거든요. 거기 장난감 피아노로 쳐가면서 살을 붙이니까 첫 노래가 됐어요. 처음에 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흥얼거렸었어요. 그때는 작곡이라는 생각까지도 안 했죠. 일상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자신만의 노래를 써내려 간다는데요. 그렇다면 엄마와 함께한 오늘 하굣길은 어땠을까요? 오늘 엄마랑 그렇게 팔 껴안고 같이 가는 게 원래 평소에는 그냥 바로 태권도로 가서 잘은 못 느꼈던 거라 좋았어요. 가사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고치고 쓰기를 반복한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안에 지안이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서로의 사이 나는 친구가 있지요. 친한 친구가 있지요. 친구는 나쁜 친구도 있고 착한 친구도 있지요. 그렇다면 90여 개의 곡 중 지안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소리가 땡땡땡. 바로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는 지안이. 8살 때 작사 작곡한 돌아온 성탄절이란 노래인데요. 다른 아이들처럼 대중가요나 아이돌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지안이는 아직 자신이 듣고 보고 느끼는 동요가 좋다지요. 이 나이 때는 동요가 더 좋죠. 그러기 위해 스스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한 걸음에 달려나가니 잡을 거야. 우쿨렐레 배운 지는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어디서 배워 그러면? 집에서 독학. 손을 다 풀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모녀. 그런데 지안이 손에는 악기가 들려있네요. 여기 담작은 도서관에 그 관장님께 지안이가 만든 노래 동요집 그 전달해 드리러 왔어요. 지안이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나온 지 꽤 이거 됐는데. 사인해줘서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책을 이미 샀어. 샀구나. 사가지고 봤어.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서 자세히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어로 또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보는 지안이.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종종 작은 무대 위에 서기도 한다는데요. 지안이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넓은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자작곡 들려주면서 행복하고 싶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지안이의 세상. 그 순수함과 맑은 목소리를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